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2021년 11월의 마지막 영상이네요. 첫눈도 오고 이제 확실한 겨울이군요. 겨울에도 기업 분석은 계속됩니다. 바로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커뮤니티 투표로 진행했는데요. 늘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주는 제가 선정하고 한 주는 투표로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다음 주는 제가 직접 고르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늘 다룰 기업은 RFHIC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9,167억 원이네요. 바로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가 있네요. 보시면 RFHIC가 NH투자증권에게 위탁하여 내년 1월까지 장내로 50억 어치의 주식을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겠네요. 장내로 50억을 매수하니 주가에도 좋겠고, RFHIC는 경영권 방어 및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을 늘릴 수 있게 되어 좋겠죠. 그런데 자기 주식 취득 공시가 또 있군요. 이 공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결과 공시이고, 이게 이제 또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인데, 이때도 NH투자증권과 계약을 체결했었네요.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장내로 50억 어치를 매입했었겠죠. 이러한 방향성 좋네요. 장내로 매입했으니 이때도 주가 방어에 좋게 작용했겠군요.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 결정 공시가 보입니다. RFHIC가 무선통신, 방산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을 위해 과천 사옥 신축 공사를 하려고 CJ대한통운으로부터 과천시 소재 건물을 매입하는군요. 이러한 비용으로 464억이 소요되지만 RFHIC의 자산 총액이 넉넉해 보이는군요.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니 좋은데요. 대략 RFHIC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공급 계약 공시가 보이네요. LIG넥스1에게 방산용 레이더 트랜지스터 모듈을 공급하는 135억 규모의 계약입니다. 저희 채널에 RFHIC의 자회사인 RF머티리얼즈를 다룬 적이 있죠. 그 RF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인 RF시스템즈가 방산 사업을 하고 주고객사가 LIG넥스1이었는데 RFHIC도 LIG와의 공급 계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시들을 보면 임직원들의 주식 수수변 경공시가 많은데 신주인 수권증서의 보통주 전환,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 변경으로 인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이 변동되었다고 나왔죠. 따라서 RFHIC가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바로 밑에 증권 발행 결과 공시가 있네요. RHFIC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앞서 과천 신사옥 건설을 위한 유형자산 매입에도 활용했겠군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봐야겠네요. 보시면 유상증자로 인한 공시들로 가득하죠.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청약결과, 유증공시가 있고,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임직원들이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인 수권증서를 매매한 이력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완료됐는지 한번 봐보면 발행가액은 29,800원으로 확정되었고, 총 28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834.4억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사용 내역을 보려면 투자설명서 공시를 보면 됩니다. RFHIC는 유증으로 확보한 834억을 이렇게 사용할 것임을 밝혔네요. 이 자금 사용 목적을 보니 이오플로우가 생각나네요. 우리 채널에 다뤘던 이오플로우도 유무상증자를 하면서 그 자금을 여기저기 사용할 계획을 밝혔었죠. 이 사용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분류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시설 자금을 보면 앞서 봤던 과천 신사옥 건축 비용에 157억을 보태고 기존 파이브 직원련 사업과 관련된 설비를 구축하고, 특히 반도체 공정 라인 구축도 할 것이 보이는군요. 보시면 지라갈륨 전력 증폭 소자 제작을 위한 공정 라인 구축이고, 향후 다이아몬드 기판 제작을 위한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네요. 기판은 현재 RFHIC가 하는 RF 트랜지스터의 원재료이기에 방열성을 높이고 고효율 고출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금 사용 시기가 신사옥 구축 이후인 걸로 보아 이러한 설비와 라인은 신사옥에 구축할 예정인 것 같네요. 운영자금도 비슷합니다. 소형화에 유리한 통신용 집적회로 개발과 분수용 고출력에 필요한 제품 개발을 하려는 것을 알 수 있고, 웨이퍼 자체 제작을 위해 개발해 나갈 예정인데, 실리콘 카바이드보다 더 우수한 다이아몬드 기판을 목표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기판 제작은 쉽지 않겠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확보되는 기술과 설비로 갠전력 반도체 시장에도 진출하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런 부분 좋죠. 다음은 이제 탑업인 지분 취득 자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의 반을 차지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파운드리, 사업 목적이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지라갈륨 및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 그리고 해외 파운드리 기업의 M&A도 할 계획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러한 자금으로 400억을 사용할 것이며, RFHIC가 지라갈륨 관련 양산화 기술을 확보해서
RF 사업과 특히 지라갈륨 전력반도체 국산화를 할 계획이고 또 이러한 RF 전력반도체의 원재료가 되는 기판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추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FHIC가 간 전력반도체 사업으로 나아가며 설계를 직접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 형태로 하려나 보군요. 이후에는 웨이퍼까지 자체 생산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RFHIC의 방향성이 보이는 계획들입니다. 참고로 RFHIC가 설립하려는 합자회사는 SK와 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자금으로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웨이퍼를 구입하려나 보네요. 플랜 B겠네요. 이러한 이유로 RFHIC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했으니 앞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들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국민연금공단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 5% 이상인 국민연금이 1% 이상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공시가 발생하게 되었군요. 이렇게 5% 미만이 된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오지 않으므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보고서에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총소집결의 공시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업의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게 보이기도 하고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었군요. 이자율이 없는 형태로 운영자금을 위해 300억을 조달하는데 신주인 수권부사채로 발행한 것입니다. BW의 발행 한도를 모두 채워 조달했군요. 신주인 수권부사채는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가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인데 빵빵채권으로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했으니 신주인 수권부사채로 투자한 투자자는 향후 RFHIC의 주가가 올랐을 때 신주인 수권을 행사해서 차익을 실현해야만 수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신주인 수권을 분리할 수 없는 비분리형이고 45,289원의 행사가액의 66만 2,412주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가 하락에 의한 리픽싱 조항은 없죠. RFHIC가 좋은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했었네요. RFHIC가 원재료 매입 및 연구개발 등의 운영비 목적으로 조달하는 300억은 SK증권이 투자했고 콜옵션과 풋옵션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페이지를 봐볼까요? 4페이지로 가면 또 국민연금공단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보이네요. 이때 국민연금이 5% 이상 신규 주주로 추가되면서 공시가 발생했던 것이고 앞서 봤듯이 국민연금은 이후에 지분을 일부 처분해서 5% 미만 주주가 되었죠. 그리고 또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 공시가 있는데 NH투자증권을 위탁 중개업자로 이러한 자기 주식을 취득했음을 알 수 있고 공급 계약 공시도 또 보이는데 이번에도 LI진엑스원과의 공급 계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FHIC를 주고객사로 하는 RF머티리얼즈에서도 봤지만 RFHIC의 수주 현황을 보면 통신 쪽보다는 방산 쪽으로의 수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의 조정 공시가 있네요. 미전환된 4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38,214원에서 36,000원으로 조정되어 전환가능 주식수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환사채의 최저 조정 한도가 36,000원이므로 전환가액이 최저가까지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전환사채를 봐보겠습니다. 여기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네요. 보시면 12도 발행 한도에 해당하는 300억을 꽉 채워 조달하는 전환사채였고 이때도 이자율이 없는 빵빵채권으로 발행했습니다. RFHIC가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부사채로 각각 발행 한도인 300억을 모두 채워 자금을 조달했군요. 그리고 전환가액과 전환가능 주식수가 적혀있지만 앞서 시가 하락에 의해 최저조정가로 조정된 것을 봤었죠. 이 전환사채에도 풋옵션과 콜옵션이 없고 이러한 투자사들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SK증권은 신주인 수권부사채에도 단독으로 투자했었는데 전환사채에도 참여했었군요. RFHIC가 그동안 굵직한 자금 조달을 여러 번 했었군요. 전환사채로 300억을 조달하고 신주인 수권부사채로 또 300억을 조달했죠. 여기서 전환사채는 최저조정가인 36,000원까지 조정되었고 신주인 수권부사채는 행사가액이 45,289원이며 시가 하락에 의한 조정 조건이 없었습니다. 한 개는 시가 하락에 의해 최저가까지 조정됐고 다른 한 개는 시가 하락에 의한 리픽싱 조건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RFHIC의 12와 BW 전환 행사가액은 추가로 조정되었을 겁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에 다룬 이어플로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저가까지 조정된 전환가액이더라도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전환가액의 조정 조건에 시가 하락에 의한 조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상환 사채를 가진 상태에서 이 미상환 사채의 전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29,800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니 RFHIC가 가진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부사채는 모두 전환 행사가액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봐보면 먼저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역시 최저가로 조정된 36,000원이 아니죠. 이 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전환사채의 가격이 29,800원으로 조정되었고 따라서 전환가능 주식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12월부터는 전환가액의 상향 조정이 도입되지만 기존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쉽게 손해를 보지 않죠.
그리고 신주인 수권부사채도 한번 봐보면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은 45,289원이었으나 역시 이후에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유상증자로 인해 44,091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따라서 행사가능 주식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오플로우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을 RFHIC를 통해 보게 되네요. 이오플로우도 이렇게 추가 전환가액 조정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재정정된 유형자 산양수 공시가 있는데 이것은 최초 2018년 8월에 공시된 것이었지만 양수예정 일자와 지급 조건이 달라져서 정정 공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시면 과천시 토지를 매입하는 공시였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RFHIC가 과천시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일 이후에 신사업 건설 공시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23년 6월까지 여러 설비들의 구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초까지의 주요 공시들을 모두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제 3분기 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보고서 클릭.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해 있지만 23년에는 과천으로 옮기게 되겠네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은 2017년 9월에 했습니다. RFHIC도 스펙합병 상장을 통해 상장을 했었죠. 혹시나 스펙합병 상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내 레이크 머티리얼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RFHIC는 NH기업 인수목적 8호와의 스펙합병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었는데 당시 합병 비율을 보면 높은 가치를 받지는 못했었네요. 따라서 주식수가 크게 증가되었고 자본금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겠네요. 합병 당시 RFHIC의 자기자본은 1,000억에 매출 600억, 당기순이익도 55억이 발생되던 알짜회사였는데 안 좋은 합병 비율 때문에 자본금이 크게 증가되었겠죠. 당시 자본금은 5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의 자본금은 기존 스펙 기업의 683만 주에 억 257만 7,225주의 신주가 발행되어 자본금이 109억으로 증가했죠. 따라서 RFHIC의 자본금이 합병 상장으로 인해 약 2배나 된 것이고 이것은 합병 비율 때문인 것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자본금은 2배나 될 정도로 커졌지만 합병으로 인해 RFHIC에게 유입되었던 자금은 NH8호가 공모하여 가지고 있던 130억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알짜회사이던 RFHIC가 썩 좋은 조건으로 상장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이미 알짜회사였기 때문에 다른 상장 방법을 택했다면 자본금은 적게 증가시키고 더 많은 공모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 RFHIC가 빨리 상장을 해야 했었나 보군요. 여러 절차가 간소화되는 스펙합병 상장의 장점인 기간 단축, 안전한 상장 등을 더 우선시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목적 회사들은 설립 이후 3년 내에 기업을 흡수합병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NH기업 인수목적 8호는 RFHIC와의 합병 상장 추진 전에 ABion과 합병 상장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ABion의 합병 비율이 훨씬 좋았었네요. 그러나 ABion이 예비심사에서 미승인되면서 합병이 취소되고 이후에 RFHIC와의 흡수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ABion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잘 살고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종속회사를 봐보면 이렇게 세 곳이 RFHIC의 종속회사로 나와 있네요. 모두 직전년도 자산총액의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되는군요. RF머티리얼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여기서 RF시스템즈는 RF머티리얼즈의 종속회사죠. 개통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RF머티리얼즈를 다룰 때보다는 지분율이 조금 변동됐지만 이렇게 RFHIC는 미국 법인과 RF머티리얼즈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고 RF시스템즈는 RF머티리얼즈의 종속회사이니 RFHIC의 손자회사죠. 이렇게 RFHIC도 RF시스템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자한 법인은 없습니다. 이제 총 주식수를 봐보면 RFHIC는 보통주로만 2,664만 7,620주가 있습니다. 앞서 스펙합병 상장으로 인해서 주식수는 1억 주가 넘었고 액면가는 100원이었는데 액면 병합한 것을 추측할 수 있죠. RHFIC는 상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액면 병합을 하여 총 주식수를 줄였습니다.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네요. 따라서 현재 주식수가 된 거입니다. 액면가는 500원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식 중 자기 주식은 이렇습니다. 앞서 RFHIC가 위탁중개업자를 통해 장래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왔기 때문에 이렇겠죠. 그러나 현재 드러난 거로만 보면 자기 주식 수는 26만 6,672주가 아니라 30만 1,992주입니다. 3분기 보고서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당시 장래로 취득 중이던 이러한 자기 주식까지만 반영되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50억어치의 자기 주식, 추가 매입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 사업보고서상의 자기 주식은 45만 주 이상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이러한 주식들의 소유 현황을 보면 조덕수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고 대표이사의 형이 2대 주주, 매형이 3대 주주로 구성되어 있군요. 이 중에서 대표의 형인 2대 주주분은 경영에 참가하며 RFHIC의 회장으로서 기업을 함께 키우고 계시는군요. 따라서 조덕수 및 특수관계인이 이러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네요.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야 하는 RFHIC에게 엄청 넉넉한 지분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따라서 최근 대규모 자금 조달 시 주주 배정으로 지분을 다수에게 흩어지게 했겠고
앞으로도 자기 주식 매입 등으로 지배력 강화를 해나간다면 주가에도 좋게 작용할 거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앞서 국민연금 지분이 3%였던 것으로 봤는데 RFHIC는 5% 미만 주주에 대해서 따로 표기해두지 않았네요. 따라서 국민연금 등 1% 이상을 가진 주류 주주가 있는지 파악이 불가하네요. 그리고 자본금이 추가로 증가될 미상환매잔인을 보면 앞서 봤듯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부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전환 가능 기간이지만 아직 전환 청구되지 않았고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신주인 수권 행사 가능 기간은 내년 2월부터이니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자회사인 RF머티리얼즈의 재무제표를 다뤘었으므로 RFHIC의 별도 재무제표로 보겠습니다. 자산 쪽을 보면 전기말 대비 자산 총계가 크게 증가한 것이 보이죠. 주로 유상증자와 신주인 수권부사채로 인해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이고 자금 사용 목적과 계획을 봤지만 현재는 주로 단기금융자산과 장기금융상품으로 가 있네요. 단기금융상품은 예적금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장기금융자산은 수익증권, 신종자본증권, 정기예금으로 보면 될 것 같군요. 또한 종속기업 투자자산도 증가했는데 지분취득 및 종속회사의 이익이 반영되어 종속회사 투자자산이 증가했네요. 또한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변화도 보이는데 이번 분기 RFHIC의 매출 증가와 관련되어 순운전자본 항목에서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쪽을 봐보면 일단 신주인 수권부사채가 부채에 잡힌 것이 보이고 전환사채도 부채로 잡혀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전환사채 부채의 변화 이유는 전환권 조정으로 인한 것이겠죠. 그리고 매입채무와 계약부채의 증가도 보이는데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 등 재고자산의 매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이고 계약부채는 고객에게 선수금 혹은 수취채권 등의 대가를 미리 받고 제품 및 상품을 줘야 하는 것이니 역시 사업적인 변화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본 쪽을 보면 특히 유상증자로 인해서 자본금의 증가와 자기자본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목적에 따라 사용되겠지만 자기자본이 상당히 많죠. RFHIC가 그동안 여러 자금 조달을 해온 덕분에 현재 RFHIC의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상당히 넉넉하고 따라서 앞으로 RFHIC가 사업을 확장해 가는데 무리가 없겠네요. 이제 손익을 봐보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분기보다 증가했네요. 따라서 영업이익이 흑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RFHIC의 사업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이익이 난 주요 원인은 매출원가율의 감소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리고 RFHIC는 시총 대비 큰 실적 규모를 가지지는 않았네요. 매출 규모가 꽤 작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 정도가 되겠군요. 이제 막 흑자 전환했으니 이익률이 높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시총 대비 실적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 기술만 있다면 크게 키워나가는 데에는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영업이익에 금융상품 이익과 용역이익이 더해져서 순이익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들의 실적 변화도 봐보면 RF머티리얼즈 영상에서도 봤듯이 RF머티리얼즈는 여전히 부진하고 RF시스템즈는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F머티리얼즈에서 봤던 상황이랑 같죠. 그러나 RFHIC 미국 법인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볼 만하겠네요. RF머티리얼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RF머티리얼즈는 RFHIC 제품의 패키징 사업을 하기 때문에 RFHIC의 실적이 개선되면 현재 부진한 RF머티리얼즈도 점차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결국 RFHIC의 연결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되는 구조죠. 그러면 최근 연도의 사업 실적을 봐볼까요? RFHIC는 상장 이후 상당히 높은 성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미중무역 전쟁과 화웨이 제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5G 투자 지연 등으로 인해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따라서 매출 규모는 쪼그라들고 지난해는 영업적자로 돌아서기까지 했었습니다. 금융수익이 영업적자를 보완해주기는 했었지만요. 그리고 앞서 RFHIC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RFHIC가 영위하는 사업이 이제 다시 좋아지는 걸까요? 그러면 RFHIC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RFHIC는 갈륨, 특히 지러갈륨을 이용한 제품 사업을 합니다. 보시면 지러갈륨 트랜지스터, 지러갈륨 전력증폭기 제품, 그리고 갈륨비소 고주파 집적회로 제품도 일부 있죠. RFHIC라는 이름에 맞게 무선 주파수 전력증폭기 사업을 생산하는데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지러갈륨 제품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갱 기반 소자는 기존 실리콘 기반 소자에 비해 효율은 10% 정도 높고 제품 크기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전력 사용량은 20%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의 대표 소재를 나타낸 표를 보면 갈륨비소 그리고 특히 지러갈륨 소자가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실리콘 기반 소자보다 고주파수이고 출력도 높고 밴드갭, 열전도도 등 많은 특성에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리콘 기반 소자 개발에 집중할 때
RFHIC는 여기에 지라갈륨이라는 신소재를 이용하며 통신용으로 잘 쓰이지 않던 겐 기반 소자를 대량 양산하고 적용하여 이미 자리를 굳힌 글로벌 기업들의 실리콘 기반 소자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갖추며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RFHIC에 성공하는 적중했기에 겐 트랜지스터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겐 전력 증폭기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RFHIC의 주요 제품이 겐 트랜지스터와 겐 전력 증폭기이죠. 여기서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는 약한 전기 신호를 크게 증폭시키는 반도체 소자이며 전력 증폭기의 핵심 소자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는 다수의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직렬 병렬 형태로 조합하여 구현된 제품으로서 통신용은 주로 5G용 매스브 MIMO 기지국, 초소형 기지국에 적용되고 레이더용은 주로 방위산업 쪽 레이더에 적용되며 송수신단에서 강한 전력으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과거 높은 매출 비중의 겐 트랜지스터는 축소되었고 겐 전력 증폭기의 매출이 증가하며 비중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RFHIC는 전력 증폭기의 제품을 통신용과 레이더용으로 따로 분류해두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증가 원인은 수주 현황에서도 봤듯이 아마 레이더용 매출 덕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RFHIC는 RF 전력 반도체의 원재료가 되는 기판을 제조할 수 있는 SK실트론, 그리고 국내 대표 방위업체인 LIG넥스원과 방산 레이더용 지라갈륨 집적회로 개발 국산화 과제에 선정되기도 했죠. 이들의 사업관계가 참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통신 쪽 매출의 감소는 역시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화웨이 제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컸었겠죠. 앞서 RFHIC가 다이아몬드 기판 자체 제작을 위한 개발에 자금을 쓰려는 움직임도 봤는데 현재 RFHIC의 제품들은 겐 한색입니다. 즉, 겐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색웨이퍼를 겐 트랜지스터와 겐 전력 증폭기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웨이퍼에 대한 설명은 채널 내 예스파워 테크닉스, 유니온 머티리얼의 영상을 보시면 되실 겁니다. 따라서 RFHIC는 안정적인 색웨이퍼 수급을 위해서 글로벌 웨이퍼 기업인 미국 크리사와 안정적인 색웨이퍼 공급에 대한 협약을 맺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크리는 최근 울프스피드로 사명을 변경했죠. 그러나 여기에도 보이듯이 이 겐을 성장시키는 기판으로 현재 가장 적합한 색웨이퍼는 현재 전력물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RFHIC의 과거 주고객사는 화웨이였죠.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전력물자로 분류된 미국산 색웨이퍼를 사용하여 통신기지국 국가방위산업에 적용되는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던 RFHIC는 기판 원재료 수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 쪽 수요도 꺾이게 되고 또 크리보다 수율이 좋지 않은 웨이퍼를 수입해서 사용해왔겠죠. 즉, 주고객사의 악화와 원재료 수급 불안정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5G 투자가 축소되었으니 이런 것들이 지난 RFHIC의 실적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주주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겪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SIC 실트론을 가진 SK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인해 색웨이퍼 수급 불안정에 대한 것이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이네요. SK 실트론은 국내외로 SIC 웨이퍼 증설을 크게 확장하려고 있죠. 또한 팬데믹이 점차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5G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마무리된 미국 주파수 경매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매 금액을 기록할 정도로 5G 인프라 확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인프라로 인해서도 주목받고 있죠. 그동안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LIG넥스 원양 방산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실적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통신 쪽에서도 국내 통신 장비 업체양 매출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글로벌 통신사별 수주를 했으니 삼성전자를 통한 미국 버라이즌양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를 통한 다른 통신사들에 대한 매출도 곧 발생되어 갈 수 있겠죠. 다만 RFHIC의 보고서에는 고객사별 매출처 변화나 전력 증폭기가 방산용인지 통신용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리포트나 기사로만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네요. 앞서 미국 법인의 실적 개선을 이러한 영향으로 보면 될 것도 같군요. 아무튼 RFHIC는 이렇게 겐 소재를 활용하여 통신용, 방산용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 이 겐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는 겐 전력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이며 또 겐을 성장할 다이아몬드 기판으로 대체해 나가려는 모습입니다. 겐을 다이아몬드 기판에 성장시키게 되면 새 기판을 사용했을 때보다 열전도성이 4에서 10배 우수하며 전력 밀도 효율, 선형성 등이 모두 개선되니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쯤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풀이의 요약 시간입니다. RFHIC는 여러 번의 자금 조달로 현재는 상당히 넉넉한 자금 상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중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 실적 악화를 겪었지만 꾸준히 국내 방산용 매출이 발생되고 문제가 되었던 원재료 수급도 안정화되어가며
5G 투자 수요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중화권 고객사가 메인이 아니라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가 메인 고객사죠. 앞서 봤듯이 삼성전자는 미국, 일본, 인도, 캐나다 통신사에 벤더로 선정되었고 삼성전자 기지국 장비 내 겐트랜지스터 공급 물량은 RFHIC가 과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따라서 방산 쪽 매출에 이어 통신 쪽 매출도 안정적인 성장을 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RFHIC의 실적이 좋아지면 RFHIC의 제품을 패키징하는 종속기업인 RF머티리얼즈의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RFHIC의 연결 실적은 더욱 증가해 갈 것입니다. RF시스템즈는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는 RFHIC가 가진 질화갈륨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웨이퍼사와 합작하여 겐전력 반도체의 설계를 직접 하고 위탁 생산을 하려고 있으니 이 부분이 큰 성장 동력이 되어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까지의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기판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기술 경쟁력 확보도 상당한 성장 동력이 되겠지만 이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그동안은 RFHIC는 사업적으로 부진을 겪었고 같은 기간 잦은 자금 조달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발행한 유상증자 신주 물량도 안 좋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러나 이제는 확보된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성장해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RFHIC가 하는 업황 또한 개선되는 추세로 생각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동안 발행했던 매자인들의 전환 및 신주인 수권 행사로 인한 차익 실현도 매도 물량으로 부담 줄 수 있기에 이 점은 유의해야겠지만요.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RFHIC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고 RFHIC의 성장은 선명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